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무기들을 파괴하시오. 새벽 4시 UAE 최고의 사령관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30초짜리 한국 영상 하나에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지는 극단적 결단을 내린 아랍에미리트 정부. 대체 이들이 본 단 30초의 영상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30초 영상이 불러온 세계적인 파장.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또다시 시작된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발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카심 알하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무기 수입 담당 차관으로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어요. 차관님, 박격포가 또 고장났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어요. 산악 훈련장에서 중국산 박격포가 또다시 말썽을 부린 거였습니다. 뭐라고? 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박격포가 발사 직후 과열되면서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조준 시스템마저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죠.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훈련장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박격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병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현장 지휘관이 달려왔어요. 차관님, 5대가 동시에 고장났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이런 젠장. 정말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악몽이었거든요. 처음 중국 측에서 박격포를 도입할 때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성비가 뛰어나다. 중국 업체 담당자가 자신있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명중률은 형편없었고 고장은 수시로 일어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언제 작동을 멈출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악지대도 많습니다. 험한 산악 지형에서 정확한 화력 지원이 없으면 병사들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적이 높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차관님, 이대로는 실전에서 쓸 수 없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말이 뼈 아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본부로 돌아와서 밤새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산 박격포도 검토했지만 가격이 우리 예산의 3배나 됐어요. 성능은 확실히 좋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통령 직속 군사고문이었습니다. 차관,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악입니다. 새로운 박격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유럽산 박격포들도 살펴봤지만 각각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았고 어떤 건 유지보수가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산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웠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 군의 화력 공백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때 동료 참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차관님, 혹시 한국 박격포는 어떠세요? 한국?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일까 의문이었거든요.
한국이 박격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나? 최근에 꽤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중동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했어요. 자료 좀 구해봐. 다음 날 아침 가져온 한국 박격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능 데이터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맞나? 네, 확인해봤는데 정확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직접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때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박격포와 미국 박격포를 모두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연락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 운명을 바꿀 여행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습한 열대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낯선 언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이번 출장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필리핀 군인이었어요. 알리 차관님이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조용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도 무기 성능 비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로드리게스 대령입니다. 그와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첫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검은색 군용 차량을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닐라의 복잡한 시내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한국 박격포가 정말 괜찮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까? 차관님, 긴장하고 계시는군요. 로드리게스 대령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해서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할 때 비슷했거든요. 차창 밖으로 점점 한적해지는 풍경이 보였어요.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니 거대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사시설이 나타났어요. 필리핀 군사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두 종류의 박격포가 넓은 사격장에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제, 다른 하나는 한국제였어요. 겉모습만 봐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미국 박격포는 크고 묵직해 보였고 한국 박격포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했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사격장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멀리 표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고 각종 측정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어요. 먼저 미국 박격포부터 시험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기술자가 헬멧을 쓰고 다가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 박격포는 확실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두꺼운 포신과 정교한 조준 장치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5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밀한 만큼 시간이 좀 필요해요. 조준 시스템을 정확히 맞춰야 하거든요.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실전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거든요. 드디어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탕! 첫 번째 포탄이 날아갔어요. 소리는 확실히 웅장했습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탕! 탕! 연달아 2발이 더 발사됐습니다. 1분에 3발 정도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명중률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표적 근처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맞춘 것 같았어요. 성능은 확실히 좋네요. 그런데 가격이...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이제 한국 박격포를 봅시다. 한국 박격포 앞에 섰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미국제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어요. 더 컴팩트하면서도 뭔가 정교한 느낌이었습니다. 표면도 매끈하고 각 부품들이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병사들이 한국 박격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벌써 준비 끝났나요? 시계를 확인해 보니 겨우 30초밖에 안 지났는데 병사들이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30초면 충분해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됐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박격포가 5분 걸렸던 준비를 30초 만에 끝낸 거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이제 발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주세요. 기술자의 말에 따라 안전거리로 물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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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잠깐 뭐야 이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연속으로 터져나오는 포격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1분 동안 8발을 발사한 거였어요. 미국 박격포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기술자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분명 여러 번 봤을 텐데도 여전히 신기한 듯 했습니다. 명중률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전기로 표적 확인을 지시한 기술자는 잠시 기다렸어요. 그 몇 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표적을 확인하러 간 병사들이 무전기로 보고했을 때 기술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100% 명중입니다. 8발 모두 표적 중앙을 맞췄어요. 그리고 뭔가요? 사거리가 미국 박격포보다 200m 더 나갑니다.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고개를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준비 시간은 더 빠르고 발사 속도는 2배 이상이고 명중률은 완벽하고 사거리까지 더 길다니요. 정말 확실한가요? 혹시 측정 오류는 아닌가요? 네,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성능 차이가 가능한 건가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건가요? 그때 필리핀 무기 수입 담당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중년의 군인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게 베테랑 같아 보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알리 차관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사격장에서 떨어진 조용한 막사로 자리를 옮겼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웠지만 대화하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믿지 못했어요. 그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러셨군요. 당연하죠. 한국이 무기를 본격적으로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미국이나 러시아와 경쟁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능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미국이나 중국은 무기를 팔고 나면 끝이에요. 돈만 받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국가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이 가득한 나라거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눈을 반짝이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는 바로 기술자들이 날아와요. 24시간 안에 말이죠.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함께 있어줍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와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장비가 고장났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폭우 속에서도 와서 고쳐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성능 대비 가격이 정말 좋아요.
미국 박격포 가격의 절반 정도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놀라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리 차관님, 한국을 믿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시험 결과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30초 준비 시간, 1분에 8발 발사, 완벽한 명중률, 더 긴 사거리까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면 과연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군 고위층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한국 박격포를 받아들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군사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 운명까지 바꿀지 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고문실 회의실은 냉방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길고 넓은 회의용 테이블 주위로 군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군사고문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차관님, 필리핀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들, 필리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회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박격포의 성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준비 시간 30초, 1분간 8발 발사, 명중률 100%, 그리고 미국산보다 사거리가 200m 더 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참모 총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3번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때 육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입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 박격포가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산의 절반 가격이에요. 육군 사령관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문제는 항상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사령관님, 하지만 중국산의 문제점은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초기 모델의 문제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개선된 버전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추가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해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산을 추천합니다. 확실히 검증된 무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신뢰성이 입증됐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품질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몇 달러 아끼려고 모험할 수는 없어요. 회의실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장군님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성능 비교표를 보시면 차관님, 공군 사령관이 제 말을 끊었어요. 한국 무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실전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는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에 비하면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그것 봐요. 경험이 부족한 무기를 우리가 굳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군 사령관의 말에 다른 간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는 아직 군사적 파트너십이 깊지 않잖아요. 육군 참모 차장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미국과는 오랜 협력 관계가 있고 중국과는 경제적 유대가 강해요.
한국을 선택할 전략적 이유가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님들, 제가 필리핀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필리핀 담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기술자들이 날아와서 해결해준다고 했어요. 그건 영업용 멘트 아닙니까? 해군 사령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태풍 때 고장난 장비를 폭우 속에서도 와서 고쳐줬다고 합니다. 참모총장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육군 사령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산을 선택하면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들을 더 살 수 있고요. 맞습니다.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격리 담당관이 동조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장기 할부 조건도 제시했어요. 당장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 비용이 더 들고 교체 주기도 짧아질 텐데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육군 사령관이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중국 측과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고 기술 지원 약속도 받았어요. 해군 사령관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산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비싸더라도 확실한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국산은 정말 너무 비쌉니다. 공군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산의 3배가 넘어요. 국방부에서 승인해 줄 리가 없어요. 회의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장군님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 박격포의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더 뛰어나고요. 이게 바로 가성비 아닙니까? 정말입니까? 참모총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정확한 수치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기자 간부들이 하나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라면. 격리 담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성 문제가 남아있어요. 공군 사령관이 고집을 부렸어요. 장군님, 필리핀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환경과는 다르잖아요. 사막 환경에서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모래바람과 극한 온도에서도 문제 없었어요. 제 말에 몇몇 간부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참모총장이 다른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장군님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싸기만 한 무기입니까? 아니면 비싸기만 한 무기입니까? 저는 효율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중국 무기 수출 회사 부사장이었어요. 왕밍후라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리 차관님, 안녕하세요. 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무슨 일이신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 어떠세요? 뭔가 수상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급하게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중식당에서 왕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넓은 개인 룸에 화려한 중국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제안할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왕 부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격포 가격을 30%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기술 지원을 5년간 제공하고요. 갑자기 왜 그런 조건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제가 의아해하자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무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은 무기 분야에서 신생국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으신가요? 왕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급함도 느껴졌습니다. 저희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신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실적을 무시할 수 있으신가요? 그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모두 저희 박격포를 사용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성능? 차관님, 실전에서는 성능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고장나면 쓸모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산 박격포가 자주 고장났잖아요. 그건 구형 모델의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 부사장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최신형 중국 박격포의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개선된 모델의 성능이에요. 더 이상 고장 문제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니 확실히 이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박격포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관님, 경제적 측면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조건이면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들을 살 수 있고요. 저도 모르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왕 부사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경제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제한이 아니었어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호 협력 관계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왕 부사장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분명히 압박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관님, 이번 주 안에 답변 주시면 추가 혜택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인가요? 개인적인 혜택 말입니다. 그가 작은 봉투를 슬쩍 밀어줬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이건 명백한 뇌물 제안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친선의 의미예요. 아니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왕 부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차관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중국의 압박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차관님, 제임스 톰슨입니다. 중동 담당 국방부 차관보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대사관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국 대사관은 중국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격식 있고 권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톰슨 차관보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전형적인 미국 관료였어요. 차관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격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가격 문제가... 가격? 차관님, 국가 안보의 가격을 따질 수 있나요? 톰슨 차관보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희 무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무기가 또 있나요? 하지만 예산 제약이... 예산은 조정 가능합니다. 저희가 특별 할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가 문서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10년 장기 할부에 저금리까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차관님,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오랜 파트너잖아요. 톰슨 차관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란 위협에 대응하는데도 저희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군사정보 공유나 합동훈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것도 은근한 압박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성능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와 실전은 다릅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이 있어요. 톰슨 차관보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게 걸프전에서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98%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확실히 인상적인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 박격포의 놀라운 성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추가 기술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기술 지원인가요? 최신 조준 시스템과 통신 장비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다른 나라에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 대우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중국과 미국의 압박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필리핀 담당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국가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말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는 파트너.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통령궁 최고 회의실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넓고 웅장한 회의실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 각군 사령관, 그리고 주요 참모들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거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군요. 네, 대통령님.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몇 주간 준비했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먼저 각 옵션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켜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산 박격포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추가 할인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이 질문했어요.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시간도 길고 발사 속도도 느려요. 두 번째 옵션은 미국산 박격포입니다. 검증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우리 예산의 3배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산이군요. 네, 맞습니다. 성능은 가장 뛰어나고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때 육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한국은 무기 분야에서 신생국입니다.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2년간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환경과는 다르잖아요. 공군 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사막 조건에서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모래바람과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제가 영상 자료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박격포의 시연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놀랍군요. 대통령이 감탄했어요. 30초 준비에 1분간 8발 발사라. 게다가 명중률이 100%였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때 해군 사령관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정치적 고려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요? 한국을 선택하면 다른 두 나라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건 기우일 겁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무기 선택은 순수하게 성능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별개 문제죠. 국방장관이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말씀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전쟁이 났다면 어떤 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무기인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질문의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필리핀 관계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대통령님.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국가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이 가득한 나라거든요. 계속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기술자들이 날아와서 해결해 줍니다. 태풍 속에서도 와서 고쳐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어요. 흥미롭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중국은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계약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파트너십. 대통령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어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필리핀 관계자의 추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실제 사용자의 증언만큼 확실한 검증은 없어요. 더구나 2년간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니까요. 그때 참모총장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중국과 미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상당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압박? 대통령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압박 말입니까?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중국의 뇌물 제한과 미국의 은근한 위협까지 모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대통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압박을 가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요. 대통령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주권국가입니다. 외부의 압박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병사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차관님, 한국 박격포의 성능이 정말 확실한가요? 네, 대통령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이고 중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성능 차이를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사후 서비스는 필리핀 사례를 보면 완벽합니다.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긴 침묵 후에 참모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능 면에서는 한국산이 확실히 우수해 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방장관이 뒤따랐어요. 경제성까지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박격포를 도입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차관님, 즉시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박격포를 선택한 순간이었어요. 한국과의 정식 협상이 시작된 것은 대통령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회의실에는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도착해 있었어요. 이번 협상의 성패가 우리나라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거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사람은 김태훈 이사였어요. 40대 후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기술진들도 모두 전문가다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업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과도한 세일즈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진솔한 태도가 느껴졌거든요. 우선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이사의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계약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희 박격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사 제품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업체는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어 고온에서 연속 발사할 때 냉각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각도에서는 명중률이 미세하게 떨어져요. 김 이사가 정직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줬어요. 다른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완벽하다고만 주장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제 계약 조건을 논의해 볼까요? 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예상 가격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제시할 가격은 김 이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미국산 가격의 45% 수준입니다. 45%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들었던 절반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량 구매이니까 할인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익이 남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저렴하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익보다는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 이사의 대답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첫 거래에서는 손해를 봐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는 업체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이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저희는 10년간 무상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년요? 다른 업체들은 보통 2에서 3년인데 저희는 다릅니다. 한번 파트너가 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의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현지 정비소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아랍에미리트에 직접 만들어서 언제든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현지 정비소까지.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그래야 정말 믿고 쓸 수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지니까요. 이런 조건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혹시 다른 추가 비용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싸게 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체 없습니다. 여기 명시된 가격이 전부예요. 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육비, 설치비, 초기 정비비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숨겨진 비용은 절대 없어요. 그때 한국 측 기술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가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해 드릴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귀국 군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숙식비까지 모두 저희가 부담하고요. 3개월이나요? 네,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분들이 다시 현지에서 다른 군인들을 교육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려요.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요? 김 이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다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 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파트너 관계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조건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장 손해를 보시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 이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돈보다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번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게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이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저희가 차세대 박격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공동 개발하면 어떨까요? 공동 개발요? 네, 귀국의 군사적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맞춤형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기술도 함께 나눠야죠. 김 이사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업체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뭔가요? 만약 저희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위약금도 없고요. 정말입니까? 네, 그만큼 저희 제품에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파는 건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조건들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야말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돼서 기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계약 체결 후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박격포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부다비 군사기지에 도착한 박격포들을 직접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실전에서 사용해볼 차례였거든요. 차관님, 박격포 인수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알마지드 대령이 보고했어요.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포병 장교였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첫 번째 박격포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포장 상태부터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부품마다 세심하게 포장돼 있었고 설명서도 아랍어로 번역돼 있었어요. 와, 이거 봐요. 병기 정비사인 사이드가 감탄했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네요. 박격포를 조립하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설명서대로 하니까 정말 30초 만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병사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신병인 하산이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알마지드 대령도 의아해했습니다. 기존의 박격포들은 최소 5분은 걸렸거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팀이 시도했어요. 역시 30초 만에 준비 완료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동부 산악 지역의 훈련장이었어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훈련 책임자인 파하드 중령이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는 걸프전 참전 경험이 있는 실전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사격을 담당한 건 하메드 상사팀이었어요. 15년 경력의 포병 전문가였지만 새로운 무기 앞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비 시작. 하메드 상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0초도 안 돼서 준비 완료 신호가 나왔어요.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준비 끝났나요? 파하드 중령이 다시 확인했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럼 사격 시작하세요. 탕. 첫 번째 포탄이 날아갔어요.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더 깨끗하고 정확한 발사음이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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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연속으로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관찰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1분에 8발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명중률 확인하겠습니다. 표적 확인팀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몇 분 후에 들려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발 모두 명중. 오차 범위 1m 이내. 뭐라고? 파하드 중령이 소리쳤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3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에요. 훈련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병사들끼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게 뭐였지? 하메드 상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간 포병을 해왔는데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다음 차례는 신병들이었어요. 박격포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자들이었죠.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배운 대로만 하세요. 훈련 교관이 격려했어요. 놀랍게도 신병들도 30초 만에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사격 결과도 베테랑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신병 중 한 명인 오마르가 물어봤어요. 무기 자체가 쉽게 설계된 것 같아요. 교관이 설명했어요. 복잡한 조작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말이죠. 일주일간의 집중 훈련이 끝났을 때 모든 병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완전한 만족과 감탄이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대단한 무기를 들여오셨네요. 알 마지드 대령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자신도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에 깜짝 놀랐거든요. 병사들 반응이 어떤가요?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병들이 금방 익혔다는 게 놀라워요. 그때 훈련에 참가했던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메드 상사가 대표로 말했어요.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좋은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일단 준비가 빨라요. 적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사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중률이 정말 좋아요.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어요. 한 발 한 발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탄약도 절약되고요. 무엇보다 고장이 안 나요. 오마르가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 썼는데 단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병사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박격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신병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DNA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하메드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교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네요. 파하드 중령도 동의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어요. 정말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민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차관님, 이제 우리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드 대령이 말했어요. 어떤 적이 와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무기가 있다면 걱정 없어요. 대령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도 뿌듯했어요. 훈련 마지막 날 모든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총 평가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수고 많았습니다. 파하드 중령이 말했어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확신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한국 박격포의 성능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중령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박격포를 선택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한국 박격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한국 박격포가 실전 배치된 지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 군사 장비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사무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차관님,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또 무기 관련 문의인가요? 네, 한국 박격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5번째 문의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단, 심지어 파키스탄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소문이 났나 봐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실제로 소문이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열린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가 한국 박격포를 공개 시연했거든요. 그때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전시회 당일을 떠올려 보니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부다비 전시장에는 전 세계 방산업체들과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 박격포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30초 만에 준비된다고요? 이집트 군 대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하메드 상사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30초 타이머를 켜고 박격포 조립을 시작했어요. 시작. 타이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관람객들이 시계를 보며 주목했어요. 25, 26, 27, 28, 29, 30. 정확히 30초의 준비 완료 신호가 나왔습니다. 와! 이집트 대표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제 발사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사격장으로 이동한 관람객들은 200여 명이 넘었어요. 각국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몰려왔습니다. 1분간 몇 발이나 발사되는지 보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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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1분 동안 정확히 8발이 발사됐습니다. 관람객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8발이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명중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 대표가 질문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적 확인 결과가 나왔을 때 전시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8발 모두 명중. 오차 범위 50cm 이내. 그 순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이건 혁명이야. 파키스탄 대표가 소리쳤어요. 완전히 게임을 바꿔놓았어. 그날 이후로 정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각국에서 한국 박격포를 보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차관님,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알 마지드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자랑스럽죠.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증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군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그저 석유 부국 정도로만 봤는데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중국에서 연락 왔어요. 비서가 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요? 네, 한국 박격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처음에 중국산을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 무기를 보고 싶어 한다니요. 왕 부사장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그분이 직접요? 몇 개월 전에 압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일주일 후 왕 부사장이 직접 아부다비로 왔습니다. 전시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차관님, 한국 박격포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시연해드리겠습니다. 훈련장에서 시연을 본 왕 부사장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성능인가요? 네, 매일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줍니다. 중국도 이런 박격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몇 달 전에는 압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다니요. 그건 한국 측과 논의해봐야겠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톰슨 차관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박격포의 성능이 정말 놀랍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족하고 있어요. 혹시 미국도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공동 연구 같은 걸로요. 이것도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문의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차관님,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프랑스에서도요? 네, 한국 박격포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연락 왔고요. 유럽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적 무기 강국이 된 것 같아요. 알 마지드 대령이 감격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된 거고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한 첫 번째 나라예요. 제 가슴도 뿌듯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했다는 뉴스였어요. 차관님, 이거 보세요. 부관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한국 세계방산시장 석권. 무기 수출 급증. 헤드라인만 봐도 감동적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나라의 수출 성공 사례도 나와 있어요. 정말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확신을 줬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한국 무기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파트너 관계로선 당연한 거니깐요. 그날 저녁 김태훈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최고의 무기를 주셔서요. 차관님 덕분에 한국 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성능이 뛰어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파트너 관계 유지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 분야에서 신생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의 DNA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효율성과 정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비결이었을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투자였던 거죠.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외교적 위상까지 높여줬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한국과 가장 먼저 파트너가 된 나라라고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한국, 이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한국 무기의 세계적 위상은 이제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